예,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첫 삽도 뜨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1기와 2기 신도시인 일산과 파주 운정의 주민들은 내일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두 번째 시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기 신도시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현황까지 좀 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보고 온 리포트에 따르면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이쪽 주민 설명회는 모두 무산이 된 상황이고요. 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좀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쪽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저희가 반영을 해드렸고요. 내일은 일산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일산 운정 주민들이 거리로 나선다고 하는데 이쪽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금 전국적으로 신도시에 둘러싼 이런 찬반 논전 또는 이 국민들의 저항 이런 것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쪽 지역, 그러니까 파주, 운정 또 일산 이 지구는 예. 결정적인 핵이 창릉지구의 이 신도시를 지난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고향 창릉 이것을 철회하라는 겁니다. 고향 창릉을 만약에 짓게 되면 예. 그 서울에서 고향 창릉보다 더 멀리 배치돼 있는 이른바 1기 신도시인 일산, 예. 일산 쪽과 그다음에 2기 신도시인 김포, 예. 운정 이런 지역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 그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 운송수단, 통학, 통근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예. 그래서 3기 신도시의 그 시공은 1기, 2기 신도시를 죽이는 것이다. 예. 오히려 1기, 2기 신도시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먼저다. 지금 이런 식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아파트 매매가 보도를 봐도 3기 신도시 발표 전후로 일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반면에 신도시 건설의 계기가 사실 된 것은 서울 강남 쪽 이쪽 집값인데 예. 이쪽은 뭐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한국감정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이 감정원이 공인 감정사들이 있는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도 볼 수 있는 가장 통계의 공신력이 높은 곳이에요. 이 통계를 보면 일산 쪽은 아주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산 서구, 전국에서 일산 서구가 가장 많이 떨어졌고 동구도 상당폭 떨어졌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서울의 서쪽, 그러니까 고향의 창릉지구 왼쪽에 있는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지금 CG 표에서도 보시지만은 서울의 경우는 서울 강남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01이거든요.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 원래 우리가 신도시 3기 신도시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서울 중심부 남쪽으로는 서울 강남이고 북쪽으로는 강에 붙어 있는 이른바 마용성 지구라고 해서 마포, 용산 이런 이 지역의 좀 집값을 막아보겠다라고 예. 한 것이 의도였는데 결과는 강남구나 마용성 지구는 별 변동이 없고 오히려 그 후폭풍을 맞아서 1기, 2기 신도시 지역, 예. 특히 일산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로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글쎄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집값을 여기서 언급을 하면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실제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조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룰 텐데요. 강남 집값,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목적을 달성하려면 네. 서울의 강남 집값이나 아까 말씀하신 뭐 마용성 지구라든지 대표적인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쪽의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까? 현재 지금 이론적으로는요, 단순히 수요 공급 이론으로 볼 때 부동산 학계에서 일부 주장하는 거로는 강남의 집값 또 강북의 마용성 지구 집값을 잡으려면 예. 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좀 터줘야 된다. 그쪽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집의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락 안정세가 될 수 있다. 예. 이것이 첫 번째 이론이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강남구의 경우에는 실제로 국토부 김현미 장관도 강력히 추진을 했었죠. 예.
강남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강남에 대한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다. 이런데 이것이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 장관의 협의가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예. 다 물거품이 됐어요. 네네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가운데 집을 제대로 못 잡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이제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이번에 3기 신도시는 총 5개가 그 100만 평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5개고 그것보다 예. 조금 낮출 때는 6개로도 볼 수 있는데 예. 이 6개 이 모든 지역이 서울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서울에 거의 경계선에 붙어 있어요. 예. 창릉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의 서울 변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하게 된 것은 국토부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자, 지금 강남의 집값을 잡고 서울 중심부의 집값을 잡으려면 1기나 2기처럼 저 밖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예. 서울 부근에 예. 지금 나오는 저게 100만 평 이상의 5개 지역인데 서울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효과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저 바깥쪽에 1기, 2기 신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네. 3기 신도시 바깥에 1기가 있고 예. 1기 바깥에 2기가 있는데 거리상으로 따지면 그렇단 말씀이시죠? 그 1기는 지금 다 공사가 완료돼서 뭐 이미 이제 재건축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2기는 아직 분양이 안 끝난 곳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 바로 인근에 3기 신도시를 해주면 과연 수도권의 사람들이 저 멀리 2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예. 이런 면에서 2기 인프라도 다 안 깔려 있고 교통 대책도 안 세웠는데 이런 상황에서 2기와 1기 가운데 3기를 만들어주면 예. 우리 1기, 2기는 죽으란 말이냐. 예.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기보단 그러면 이제 그런 소리는 이기 그런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들은 이기가 더 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2기는 심각하고요. 1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기는 네네. 지금 일산 같은 데는 재건축도 좀 들어가야 되고 예. 해야 되는데 창릉 쪽에 신도시를 하다 보면 그 재건축이 상당히 예.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예. 가는 길목에 새로 신도시가 들으면 교통 물량, 이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예. 일산에서 서울 접근하는데 거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네. 교통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멀어질 것이라는 이런 공포감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만약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예. 그게 이제 바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 라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그 신도시 주민들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그 판단하기 참 어려운데요. 네네. 그럼 한두 명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저렇게 그 생업을 내팽개치고 저러 나오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보여져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이 신도시가 일본에서 1969년에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보다도 20년 앞서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정도는 더 시차가 있겠지만 네. 일본의 신도시는 상당 부분 지금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서쪽에, 우리나라도 지금 서쪽이 문제인데 일본 서쪽에 다마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거의 공룡도시, 거의 그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부로서는 일단 서울 중심부의 집값을 잡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동산 공학이나 도시 계획을 한 학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1기, 2기나 2기 신도시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1기, 2기 신도시 바깥쪽에 예. 3기 신도시를 만들고 예. 그 대신에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서 3기 신도시하고는 논스톱으로 들어가면서 예. 거리는 멀더라도 예. 30분 또는 15분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초대형 그 인프라, 교통 인프라를 만들었으면 저런 문제는 없었지 않았겠느냐. 예.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예. 이것이 다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정을 그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함부로 뭐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의 고충도 있기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3기 신도시는 게다가 또 서울과 또 많이 인접했다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발표 나왔을 때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결론일 텐데 예. 1기, 2기 신도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예.
계획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 3기 신도시와 함께 묶어가지고 배드타운이 되지 않게끔 예. 전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관리한다면 이런 불만이 좀 더 사그라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특히 교통망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뭐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보도가 예. 기존의 뭐 2기 신도시는 생활 기반 시설도 부족할 뿐더러 예. 교통 인프라도 없는데 갑자기 3기 신도시가 웬 말이냐 예.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국토부가 어제 2018년 주거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을 사거나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 부정적인 측면을 더 먼저 보시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나와서 이 내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토부가 어저께 자료를 발표할 때는 예. 기자들에게 예. 많이 개선됐다 홍보를 아. 많이 했습니다. 개선된 측면도 있어요. 예, 그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 예, 예. 근데 첫 아주- 번째는 일단 이건데요. 예, 예. 우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개선된 점이 많지만은 예. 이제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 서울과 지방 간에 좀 양극화가 있어서 서울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어려워졌다. 예.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보면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제일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 RI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예. 들어보셨죠? RIR 지표. 처음 예,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복지를 얘기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예. 렌트 인컴 레이쇼라는 거예요. 예. 자,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 자기 소득 중에 몇 퍼센트를 임대비로 내느냐. 예. 이것은 생계비 중에서 임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칫 잘못하면 그 가계를 파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17%에서 15.5%.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17%를 렌트로 냈는데 예. 임대료로 냈는데 1년 전만 하더라도요. 근데 2018년에는 15.5%로 줄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1.5%포인트가 줄었으니까 예. 임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 부담이 많이 줄은 거예요. 이런 좋은 지표도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가 있어요. 예. 이것은 소득 대비해서 이제 몇 년 내에 내 소득으로 몇 년 내에 집을 살 수 있느냐 예. 하는 이런 지표예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예, PIR이라고 그럽니다. 네네네.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인데요. 자, 이 PIR 지수에 있어서도 이것이 오히려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애에 집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몇 년이면 현재 소득으로 집 살 수 있느냐. 예. 근데 전국적으로는 이 5.6년에서 5.5년으로 예. 그러니까 내 소득 5.5년을 한 푼도 먹지 않고 뭐 그게 예. 불가능합니다만은 예. 이론적으로 우리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5.6년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5.5년으로 줄었어요.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잘하는 것도 좀 높이 평가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임대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요. 예.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6.7에서 6.9%로 오히려 올랐어요. 수도권이 좀 어렵다. 예.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의 해명은 예. 지금 이 조사는 작년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국토부의 가장 강력했던 이 주거 대책이 9.13 대책이잖아요. 부동산 대책이요. 예, 그래서 네네. 9.13 대책이 있고 9.13 대책의 효과가 예. 약 11월 달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9.13 대책이 반영이 전혀 안 된 거다. 예. 지금 조사를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1월부터 이제 6월까지 이제 반년 주기를 예. 조사한다면 올해 걸 조사하면 다른 결론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예. 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왜 짚어봤냐면 서울 수도권 집값 급등과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주기, 평균적 주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 더불어서 함께 보면 이 3기 신도시 대책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